어르신을 위한 튼튼한 치아.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평소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활짝 웃으시는 즐거움을 위해 치과 치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식 같은 마음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천천히 살펴보셔요. 임플란트, 왜 치과마다 가격이 다를까요?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나서 어디가 바가지인가? 걱정되셨죠? 가격이 다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재료의 차이는 브랜드인데 국산인지 외산인지, 또 국산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오스템, 덴티움 등인지에 따라 재료비가 달라요. 치아 위쪽 보철물은 크라운 재질로 구분되는데 금으로 하는지 치아색과 비슷한 지르코니아로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진의 숙련도 임플란트는 심는 위치와 각도가 생명이에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직접 집도하는 경우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하답니다.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무상으로 관리해 주는지 AS 기간에 따라 초기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초저가 광고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광고에서 보이는 아주 저렴한 가격, 사실은 아래와 같은 숨겨진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최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치과 광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주목할 만한 3가지 유형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운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로 임플란트 개당 39만 원, 29만 원, 선착순 100명 한정 특가와 같이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광고입니다. 썸네일이나 영상 초반에 가격 정보를 크게 노출하여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중 일부는 실제 방문 시 뼈이식 비용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덤핑 치과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다음은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광고입니다. 마치 실제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뷰처럼 꾸며진 영상에 AI로 구현된 가짜 의사가 등장하여 병원을 홍보하고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안내하는 광고입니다. 고향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시술한다는 식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방송 형식과 의사 가운을 입은 인물을 통해 신뢰감을 주려 하지만 실제 의료진이 아닌 AI 캐릭터를 활용하여 환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기술 발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사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로 특정 치과의 진료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치과 진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주력하는 광고입니다. 어린 시절 치과에서의 따뜻한 추억을 상기시키는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장의 환자 유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인기 광고를 AI 버전으로 새롭게 제작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유튜브 치과 마케팅 트렌드로는 치과 의사가 직접 출연하여 진료 과정, 치료 정보, 환자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신뢰를 쌓는 정보 제공형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광고를 넘어 병원의 전문성과 철학을 알리는 브랜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가 모두 거짓이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서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 놓으며 지역 내 섭외된 치과에 연결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거나 치료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치과와 광고업체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튜브 광고를 치과에서
직접 만들어 방송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타 지역 또는 수도권 등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죠. 나쁘게 말하면 미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에는 29만 원이라 해놓고 막상 가면 어르신은 뼈가 약해서 뼈이식은 별도이고 임플란트 재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발치 및 잇몸 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개당 80만 원대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 중 임플란트 뿌리 가격만 말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보철이나 지대주 연결 기둥 비용은 따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 총액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재료나 너무 저렴한 곳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이름 없는 저가형 재료를 사용할 위험이 있어요. 부자재를 대량으로 확보한 후 부품의 가격대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10년 이상 써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임플란트는 자체의 단점보다는 저가 임플란트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히며 특히 가이드가 잘못되면 전체 실패 가능성, 재료 품질 문제, 수술 후 관리 소홀, 보철 흔들림 등이 주요 단점입니다. 포인트 임플란트가 특정 제품이라면 이는 주로 표면 처리로 골유착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저렴한 경우 품질과 시술의 질 저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가 광고를 볼 때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마친 후 추가 비용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임플란트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치과를 찾아가는 분들 중에 아프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임플란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의 잇 몸에 뼈의 상태가 안 좋은 게 대부분입니다.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뼈 이식은 보통 개당 20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뼈 이식 꼭 해야 할까요? 구별법은요? 치아를 뺀 지 오래되었거나 심한 잇몸 질환으로 뼈가 녹아내려 임플란트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꼭 필요해요. CT 사진을 찍었을 때 뼈의 두께나 높이가 현저히 낮다고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냥 심으면 나중에 흔들려서 빠질 위험이 크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 치과를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뼈 이식을 권한다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뼈 이식에는 상악동 거상술과 뼈 이식이 수술이 있어요. 상악동 거상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25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비용은 뼈 이식 재료, 수술 범위, 그리고 사용되는 기술, 수직, 측방, 접근법에 따라 달라지며 고난도 수술이므로 전문의와의 상담 후 정확한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악동 거상술 사이너스 리프트는 윗니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뼈가 부족할 때 코 옆에 빈 공간인 상악동을 들어 올려 그 안에 인공뼈를 이식하여 임플란트가 잘 지지될 수 있는 충분한 뼈의 양을 확보하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치아 상실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상악동이 확장되거나 함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상악동 하방에 치조골이 부족할 때 필요해요. 치아 뼈 이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개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뼈 이식 재료의 종류, 난이도에 따라 치과,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술 후에는 코 풀기 금지, 흡연 자제 등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외 치료 항목으로 레진코어 치료는 깨진 치아의 보강 치료에 사용되며 가격은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이며 당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관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치료를 말합니다. 과거에 이빨 떼운다라는 말이 신경치료를 말합니다. 이 치료는 신경을 제거하는 시술이며 시술 후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입니다. 1회 약 5만 원대이며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제 과잉 진료를 피하고 좋은 치과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치과 문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잉 진료 걱정이죠. 아래 내용만 기억하세요. 좋은 치과 고르는 기준입니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곳,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좋아요. 자연 치아를 살리려 노력하는 곳, 무조건 빼고 임플란트 하자는 곳보다는 최대한 살려보자고 먼저 제안하는 곳이 믿음직합니다. 이런 치과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주변 이웃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니는 치과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한 자리에서 오래 운영하고 있는 치과를 추천합니다. 피해야 할 치과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저렴한 가격만 강조하는 곳, 이벤트 가격 29만 원. 이처럼 가격만 내세우는 곳은 박리담회식으로 운영되어 꼼꼼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주위에서는 30만 원대 가격으로 수술 후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려워 하거나 꺼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최소의 시간을 소모해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당일 결제를 요구하는 곳이나 지금 수술 결정을 안 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오늘 결정하고 예약금을 내라고 하는 곳은 일단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상담실장이나 직원하고 치료 계획을 이야기하고 의사와의 상담은 짧게 하거나 형식적인 상담을 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기로 생각한 경우 병원에서 어차피 할 수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면서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의 가격이 5년 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개당 150만 원 정도 하던 가격이 이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정 가격대로 생각되고 치과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려하셔야 될 것은 수술 후 치과의 사후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고려해 두셔야 하겠어요. 또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실력이 좋고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치과는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한 군데만 가셔서 결정하지 마시고 두 곳 이상 꼭 가보시고 비교 판단하셔서 나에게 맞는 결정을 조금 늦게 하셔도 한 번으로 오랫동안 이상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치료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아지므로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제가 26년 1월 서울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광고를 통해 알아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총 20종류의 광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서 10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 서울 한 곳, 경기도 한 곳, 지방 한 곳의 치과에 예약을 해서 방문, 상담을 하였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얼마라고 하는 곳은 제외하였으며 처음 5번까지는 전화가 빨리 왔으나 이후 광고 형식은 조금씩 다르게 나왔지만 같은 곳이거나 연계가 되었는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10일 단위로 형식이 다르게 나오는 광고에 문의하였더니 같은 치과가 4군데에서 다른 상담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한 곳은 이런 유형의 광고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선택을 하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위쪽 어금니 2개, 옆에 2개에서 4개는 상악술로 하고 아래 간단 베이식 후 1개를 기준으로 3곳의 견적을 간단히 비교 설명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외의 근관치료나 레진코어, 발치 등 다른 시술은 3곳 모두 다르게 시술 내용이 나왔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44만원, 지방 중도시 45만원, 지방 소도시 70만원으로 나왔어요. 결론으로 요약드리면 저는 지역과
추후 치과 치료 및 AS면을 보면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지방이 높다 보니 서울 쪽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번 방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10개의 시술을 한다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주의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시술 부분도 꼭 비교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잇몸 질환 풍치의 원인과 치료관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임플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잇몸이에요.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과 만나 치석이 되고 이 치석이 독소를 내뿜어 잇몸 뼈를 녹여요. 당뇨가 있으시면 더 심해지기 쉽답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만 제거해도 금방 좋아져요. 심할 때 잇몸 안쪽 깊숙한 곳에 염증을 긁어내는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후 양치질 귀찮으시더라도 식사 후 3분 이내에 꼭 닦으셔요. 어르신들은 치아 사이가 넓어져 칫솔질만으론 부족해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많이 좋아요. 양치질은 세게 오래 닦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치약을 아주 조금 양으로 사용하시고 치약이 입안에 남아있지 않게 헹구어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혀 바닥도 가볍게 닦아주시면 더 좋아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스케일링이 유일한 예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비용 절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혜택만 잘 챙겨도 치과 치료비를 아낄 수 있어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은 평생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나라에서 지원해 드려요. 본인은 약 30%만 부담하시면 되니 꼭 챙기셔요.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상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해요.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전체 틀니나 부분 틀니를 하실 때도 비용의 7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년에 한 번은 아주 저렴한 비용 약 1만 원에서 2만 원 내외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 스케일링 받았나? 꼭 확인해 보세요.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치과 치료 전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하셔야 해요. 복용 중인 약 특히 아스피린 등 피를 맑게 하는 약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믿음직한 치과에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맛있는 음식 꼭꼭 씹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부족한 내용은 다시 공부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